장려금 및 사회보험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 요건 중 공통요건과 가구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요건은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이며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발생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형태가 결정되며 가구 형태로는 단독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가구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두 번째 헛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셋째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간 소득요건은 2,200만원, 헛벌이 가구 연간 소득요건은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요건은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헛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입니다. 장려금 재산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발생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분양권,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과 같은 부채는 재산요건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조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익금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매업 20%, 소매업 25%, 음식점업 40%, 그리고 인정용역 제공자는 조정률을 90%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총 수익금액이 5천만원인 도매업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5천만원의 20%를 곱한 금액인 1,000만원이 사업소득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을 적용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헛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최대 28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사업, 종교인 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상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6월 말에 산정금액에서 상반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만큼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은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8월 말에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모두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장려금은 매년 신청을 해야 할까요? 장려금 자동 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신청이란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를 하게 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다만 2년 모두 안내 대상이 아닐 경우 자동 신청은 종료되며 본인이 일반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소득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총급여액이 없으므로 장려금이 산정되지 않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며 과세사업자 혹은 면세사업자로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 전화는 126-1-6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상담 전화는 126-1-3-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입니다.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는 1566-3636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청 방법에 대한 홈택스 신청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증명 등록 신청을 클릭한 후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메뉴를 선택해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세금 신고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맞춤 신고 찾기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셋째, 장려금 신청입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을 선택 후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통한 사회보험 혜택과 납부할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준소득 월액의 9%이며 상담전화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입니다. 둘째,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요양급여, 건강검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현물급여 혜택과 요양비, 본인부담 상한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의 현금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이며 상담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0.9152%이며 상담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넷째,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전화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다섯째,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전화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장려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제외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